복덕방이고요. 복덕방 어차피 요 텍스트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겠지만 텍스트 외적인 내용도 어느 정도는 알고 들어가면 좀 편합니다. 작품 자체가 요거죠. 요건데 사실 기본적으로 작품 자체의 내용을 설명하는 글은 아니야. 하지만 충분히 활용은 할 수 있죠. 참고용으로는 쓸만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 한탕주의. 아, 됐죠? 그래가지고 한탕주의 이런 게 이제 한창 팽배하던 당대의 현실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그죠? 그리고 그때 이제 그러면 이제 여기에 빠진 많은 사람들이라는 말이 나오는 걸 봐서 이때 당시에 세태가 어땠는지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이제 물질 만능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물질 만능주의. 그리고 좀 다른 말로 얘기할 수 있어요. 황금 만능주의. 그렇죠? 그리고 이거랑 같은 의미에서 사용되는 게 배금주의라는 말 많이 써요. 배금주의. 배금이라는 말도 금을 숭배한다는 얘기예요. 금을 엄청 쫓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현실에 이런 주의들이 팽배했던, 만연했던, 그죠? 당시 세태를 반영하고 있는 거죠. 이 작품 자체가 그렇습니다. 돈돈돈돈 해요. 돈돈돈돈 합니다. 크게 문제 없으신가요? 근데 이제 아예 그냥 작품에 대해서 먼저 좀 잡고 들어가는 거야. 이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 안초시 있죠? 안초시. 그 다음에 박희환 영감. 그 다음에 본문에 뭐 뚜렷하게 나오진 않을 거야. 근데 서참의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 서참의. 그렇죠? 됐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초시나 참의라고 하는 건 이름이 아니에요. 이름이 아니라 그 조선 시대에 아예 조정에 나아가서 벼슬 하기 전에 너네 그 과거 시험에 속과라고 하는 거랑 대과라고 하는 거 들어본 적 있어? 있어요, 그런 게. 그러니까 속과를 응시해서 속과를 이제 합격을 하면 그제서야 이제 공무원 시험에 도전할 기회가 생기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속과를 합격하면은 요 초시, 참의 이런 직책 아닌 직책을 주거든요. 실제 무슨 직책은 아니고 그냥 그 이름이야. 그냥 그런 직책의 지위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름에서부터도 나오는 거고 실제로 작품 안에서도 나오는 거지만 구세대적인 인물이에요. 구세대적 인물, 전통적 가치를 중시하는 인물들이요. 있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근데 여기 막 구세대다, 전통적 가치를 중시한다, 라고 해서 무조건 부정적인 인물을 생각하실 게 아니에요. 음. 그리고 이에 대비되는 인물들이 등장하죠. 대비되는 인물. 가장 대표격으로 나오는 게 이제 안초 시의 딸, 안경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안경화. 그렇죠? 안경화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신세대 인물이죠. 근대적 가치관을 따르고 있고. 근데 이제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작품에서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안초시, 박희환 영감, 서참이라고 하는 세 명의 구시대적 인물이랑 안경화라고 하는 신세대의 인물이 등장을 하면서 세대 간의 갈등이 나온단 말이야. 세대 간의 갈등. 그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얘네가 비판의 대상이 돼요. 허세가 있고요. 이기적이고요.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 전형적으로 보여주고요.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안경화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냐면은 무용수예요. 무용가야, 무용가. 무용가인데 성공했어요. 성공한 무용가입니다. 그래서 되게 유명해요. 음.
좀 유명해서 사회적 지위가 있고 돈도 벌고 있고 한단 말이지. 근데 이제 아버지를 제대로 케어하지 않아요. 아버지는 완전 거지꼴로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인물로 그려지는 거야. 실제로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인 능력이 마련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챙기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그러면서 남들에게 보이는 모습은 되게 중시해요. 우리 본문에 나온 건 아니지만 안초시 결국에는 죽는다 그랬잖아. 안초시가 죽었을 때 그 장례식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 장례식은 또 엄청 호화롭게 한단 말이야. 물론 안경호가가 적극적으로 본인이 앞장서서 한 것도 아니에요. 박희환 영감이 막 뭐라고 하거든. 음. 너 이렇게 해서 아버지 제대로 안 모시면 너 사람들한테 내가 다 까발릴 거다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안경호가 그거에 못 이겨서 되게 성대한 그 장례식을 마련을 하거든요. 거기 와가지고 이제 조문 온 사람들이나 안경화나 다 되게 허위적인 모습인 거잖아. 괜찮죠? 실제로 조문을 온 사람들도 안경화의 아버지인 안초시가 어떤 사람인 줄도 몰라요. 얼굴 한번 본 적도 없고요. 누군지도 몰라. 근데 그냥 안경화라고 하는 사람 하나 보고 온 거잖아. 와가지고 막 우는 신용을 하고 막 이러니까 남아있는 박희연 영감이랑 서참이가 그 모습을 보면서 술 마시고 막 앵찐 막 이런 마무리거든요. 대략적인 줄거리 아시겠죠? 어, 됐죠? 결과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면 안경화라고 하는 인물로 대표가 되는 이 근대적 가치관, 그렇죠? 신세대 요런 세태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내고자 하는 작품이다. 라는 거 일단 잡고 들어가면 크게 어려울 거 없어요. 되셨나요? 자,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올라갑시다. 자, 안초시는 한나절이나 화투배를 떼다가 안 떨어지면 그 화풀이로 박효한 영감이 들고 중얼거리는 속수 국어 독본을 툭 채여 길가로 팽개치며 그랬어. 넌 또 무슨 재수를 바르고 밤낮 화투패나 떨어지길 바라니? 아유, 난 그냥 심심풀이지. 이러고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그 여기서 말하는 화투 치고 노는 게 진짜로 뭐 떼돈을 벌려고 뭐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네들끼리 심심풀이로 모여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그냥 하나만 얘기를 하고 갑시다. 제목이 복덕방이죠. 복덕방이죠. 이 복덕방이라고 하는 공간이 뭐냐? 아까 얘기했던 안초시, 박희환 영감, 서참이 세 명이 맨날 모여가지고 노가리 까고 화투 치고 이러는 공간이에요. 음. 그러니까 9세대들이 모이는 공간이야. 그렇죠?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가 되는 거냐면 지금 세상이 변했단 말이죠. 세상이 변했는데 이 세 명, 9세대적 인물로 대표되는 요 세 명은 그 바뀐 세상의 모습에 적응하지 못하는 인물들이에요. 괜찮죠? 그래서 소외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뀐 세상에 적응하지 못한 소외계층이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곳에 모여있는 세 사람들이 하는 행위들도 전부 다 같은 맥락의 행위들이다. 라는 거 체크만 해두시고 문제 없죠? 내려갈게요. 자, 그러나 속으로는 박희환 영감보다 더 세상에 대한 야심이 끌었다. 딸이 평양으로 대구로 다니면서 지방 순회 공연까지 해서 제법 돈량이나 거친 것 같으니 연구손을 내느라고 집을 뜯어 고친다. 유성기를 사들인다. 교제를 하러 돌아다닌다 하느라고. 됐죠? 딸은 지금 여기저기 지방 순회 공연 다니면서 돈도 벌었고 뭐 연구소를 만드니 뭐 이러면서 돈을 막 쓰고 막 이러고 있어요. 됐죠? 자, 더구나 귀찮게만 하는 이 아비를 위해 쓸 돈은 예산에서부터 들지 못하는 모양이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요거. 귀찮게만 하는 아비를 위해 쓸 돈은 모양이었다. 요거로. 작품 본문에 들어오기 전부터 얘기했던 거지만, 사회적, 경제적 성공을 거둔 안경화이지만, 그죠?
아버지를 위해서 돈을 쓰지 않죠. 아버지를 위하는 마음이 없어요. 됐나요? 내려가 볼게요. 예? 얘가 그 얘가 아니구나. 얘야, 이거 얘야. 낡은 솜이 돼서 그런지, 삭바느질이 돼서 그런지, 바지 솜이 다 터져가지고, 어떤 땐 포롯이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겨울에 이제 솜 옷을 입어야 되잖아. 근데 그 옷이 다 낡았다고. 그래서, 어느 군데군데, 헛겹자리 옷인 것 같다고. 옷이 너무 낡았어. 이 얘기 하는 거야, 지금. 옷이 너무 낡았어. 암만 해도, 샤스를 한번 해 입어야겠다. 나 옷 한 벌만 해다오. 이런 거야, 지금. 괜찮습니까? 어. 되게 소박한 꿈이에요, 이 샤스. 샤스. 끝끝내 못 얻어 입거든요. 어. 안초시 소망입니다. 간략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여담으로 얘기하는 거지만, 나중에 이제 그 안초시 죽었을 때 있잖아. 박희환 영감이 조건에 하나 집어넣어요. 최고급 샤스 맞춰줘라. 박휘한 영감은 알거든. 안초시가 이렇게 그 집골로 살았다는 걸. 어, 알고 있거든. 아무튼. 라고 이제 딸의 눈치를 보아오다가 한 번쯤 입을 열었더니, 자,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유, 어련히 이제 사드리려고요. 응? 가만히 계시면 알아서 사드릴게요. 뭐 이런 거야, 지금. 싸가지 없죠. 하고는, 딸은 대답은 선선하였으나, 자, 대답은 했어요. 예스라고 대답은 했습니다. 하지만, 셔츠는 그의 겨울이 다 지나도록 구경도 못하였다. 됐죠? 그러니까 단칼에 거절했다는 틀린 거예요. 내용일치로 가자면. 됐죠? 그러니까 알았다고 말은 했지만 사주지는 않았다. 됐죠? 음. 자, 셔츠는커녕 안경다리, 요거 중요한 소재예요. 안경다리. 솔직히 셔츠보다 안경다리를 조금 더 많이 물어요, 실제로. 안경다리를 고치겠다고 돈 1원만 달라 그래도 1원짜리를 굳이 바꿔다가 50전, 절반만 준 거야. 됐죠? 그러니까 아버지 안경다리 하나 고치겠다는데, 그죠? 이거를 돈을 아끼느라고 안 주는 거예요. 그죠? 보시면 알겠죠? 방금 전에 얘기했던 본인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성공을 거두었지만 아버지를 위한 돈은 한 푼도 쓰지를 않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안경은 돈을 좀 주무르던 시절에 장만한 것이라 태만 5, 6원씩 해먹던 것이어서 그럼 여기서 일단 알 수 있죠? 옛날에는 돈을 좀 주물렀어요. 괜찮죠? 과거의 안초시는 경제적인 능력이 좀 있었어요. 됐죠? 자, 여기서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세대적 인물이라고 해서 예전부터 뭐 이렇게 뭐 지금처럼 이렇게 살았던 거 아니고 구시대일 때는 나름 사회에 잘 적응해서 됐죠? 초시라고 하는 지위도 얻고 경제적 능력도 있게끔 살았단 말이야. 근데 세상이 바뀌었잖아. 그죠? 근데 그 바뀐 세상에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됐죠?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때는 이제 비싼 안경을 샀던 것이라서 50점만으로는 그런 다리는 어림도 없었다. 됐죠? 50점 가지고는 택도 없다. 자, 50점짜리 다리도 있지만 살 바에는 조촐한 것을 택하던 초시의 성미라 더구나 면상에서 짝짝이로 드러나는 것을 사기가 싫었다. 됐죠? 안초시도 그러면 이제 조금 고집은 있어요. 그죠? 안초시의 고집이 조금 드러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안경 다리가 좀 짝짝이더라도 고쳐서 쓰면 되는데 이런 그런 구린 거 끼느니 차라리 그냥 안 하겠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차라리 종이 노끈인 채 쓰기로 하고 50전은 담배값으로 나가고 말았다. 됐죠? 안 고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차라리 좀 이런 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딸도 물론 잘못했고. 어.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그 구시대적인 사고방식 있잖아. 옛날에 잘 나가던 때 맞췄던 안경을 계속해서 고수하고 있는, 그렇죠? 그런 안초시의 모습도 썩 긍정적이지만은 않고, 그렇죠?
그런 상황인 겁니다. 자, 내려갈게요. 아니, 왜 안경다리를 안 고치셨어요? 딸이 이제 물어봐요. 근데 안초시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끊어졌나 보네요. 편집하다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안초시는 말은 하진 않았어요. 딸은 며칠 뒤에 또 50전을 주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들으라고 하는 소리인지 아버지 보험료만 해도 한 달에 3원 80전씩 나가요. 라고 얘기를 하죠. 아버지한테 쓰는 돈을 되게 아까워합니다, 지금. 음, 하였다. 자, 보험료나 타먹게 어서 죽어달라는 소리로도 들렸다. 됐죠? 그게 내게 상관이 있나? 아버지를 위해 들었지 누구를 위해 들었어요, 그럼? 자, 초시는 정말 날 위해서 하는 거면 살아서 한 푼이라도 다오. 죽은 뒤에 내가 알 게 뭐냐? 라는 소리가 나오는 것을 억지로 참았다. 사실 이게 맞는 말이죠. 이게 맞는 말이죠. 죽으면 나오는 게 보험료인 거잖아. 그죠? 지금 나 안경다리 하나도 못 고치고 이러고 있는데 죽은 뒤에 나오는 보험료가 무슨 상관이냐?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이제 참았죠. 내려가 볼게요. 50전이면 안경다리를 왜 못 고치세요? 초시는 설명하지 않았다. 지금 아버지가 좋고 나쁜 것을 가리실 처지예요? 됐죠? 타박을 하죠. 지금 이 부분 잠깐 보시면은 두 사람의 대화죠. 음, 두 사람의 대화야. 갈등 양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인물 대 인물의 갈등 양상인 거야. 그렇죠? 인물 대 인물의 갈등이죠. 50전을 또 받았지만 또 담뱃값으로 다 나갔어요. 뭐 그러기를 아마 서너 번째다. 라면서 이제 안초시가 한탄을 하죠. 자식도 소용이 없어. 더구나 딸 자식. 그저 내 수중에 돈이 있어야. 라면서 초시는 돈의 필요성을 반드시 필요하다, 기묘하다, 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날로 날로 더욱 심각하게 느꼈다. 됐죠? 자, 이러던 상황에 이제 중략 부분 잠깐 간략히만 얘기하면 정보를 하나 입수를 해요. 저쪽에 바닷가에 항구가 하나 들어올 거다. 음. 항구가 들어오면 거기 땅값이 한 30배 뛸 거다. 그걸 무조건 빨리 사야 된다. 이걸 이제 들은 거예요. 박희환 영감을 통해서 들어요. 박희환 영감도 누군가한테 들었고 박희환 영감을 거쳐서 듣습니다. 근데 박희환 영감이 알고 그런 건 아니에요. 박희환 영감은 사기꾼이 아니야. 사기꾼은 따로 있어요. 박희환 영감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고고 중략이고. 자, 초시는 이날 저녁 박희환 영감에게 들은 이야기를 딸에게 하였다. 그 항구 들어온대. 투자하면 된대. 자, 실패는 했을지라도 그래도 십수년을 상업계에서 놀았던 안초시라서 출자가 투자입니다. 투자. 어, 투자를 권유하는 수장만큼은 딸이 듣기에도 딴 사람인 듯 놀라웠다. 라고 얘기를 하죠. 안초시가 과거에 뭐 했는지 나오죠. 그죠? 과거에 상업계에서 놀았다 얘기하죠. 옛날에 이제 돈 좀 굴리고 막 이랬던 사람입니다. 그죠? 딸은 즉석에서는 가부, yes or no. 됐죠? 가능하다, 안 된다를 말하지 않았으나, 됐죠? 그의 머릿속에서도 이내 잊혀지지는 않았는지, 다음날 아침에는 딸 편이 먼저 이야기를 꺼내었고, 초시가 박희연 영감에게 묻던 이상을 시시콜콜 캐어 물었다. 여기서는 다른 거 없죠, 디귿. 여기 부분. 딸도 관심이 있네요. 그렇죠. 딸도 그 투자 정보에 관심이 있네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 초시는 또 박희환 영감 이상으로 손가락으로 가리키듯 소상히 설명하였고, 1년 안에는 청장 밑에 뜻풀이 있기는 한데, 이거 빚 갚는 거. 1년 안에는 빚을 다 갚더라도 최소한 50배 이상의 순이익이 날 것이다라고 장담하였다. 됐죠? 여기 무조건 대박이래, 뭐 이거죠. 여담으로 말씀드리는 거지만, 네, 이런 거 믿으시는 거 아닙니다. 음, 세상 천지에, 세상 천지에 좋은 정보를 나한테 왜 알려주니? 지가 해먹지. 안 그렇습니까? 그 좋은 정보를 나한테 왜 알려줍니까?
어? 내가 직접 알아내지 않은 이상 믿는 거 아닙니다. 됐죠? 자, 딸은 솔깃했다. 사흘 안에 연구소 집을 어느 신탁회사에 넣고 3천 원을 돌리기로 하였다. 이때 3천 원이면 꽤 큰 돈이에요. 아까 막 안경다리 고치는 데에 뭐 1전 막 이랬잖아. 어, 아마 정확히 단위가 잘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100전이 1원일 거예요. 어, 100전이 1원이 뭐야? 아마 100전이 1원일 거고, 1원이면은 그때 당시로는 뭐 신발 하나 샀다고 했던가? 뭐 아무튼 그랬던 것 같아요. 3천만 원이면은 한 3억, 30억 이 정도 되는 겁니다. 어. 둘 중 하나요. 아마 한 30억쯤 되지 않을까?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아무튼 되게 큰 돈이에요. 음. 자, 초시는 금시발복이나 된 듯. 금시발복이라고 하는 것도 뜻풀이 밑에 있죠. 어. 아무튼 되게 기뻐했다 이 얘기입니다. 단어 자체가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자, 서참이 이놈. 날 은근히 멸시했겠다. 이거 좀 주의하세요. 이게 진짜로 둘이 사이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둘이 사이가 나빠서가 아니라 맨날 티격태격 했었어요. 그래서 막 돈 없는 놈이 막 이런 거 있잖아. 할아버지들끼리 막 에이, 그지같이 사는 게 뭐 이러면서 막 했던 거 있잖아. 그런 얘기입니다. 자, 내가 굳이 너를 시켜서 네 집보다 나은 집을 살 거다. 됐죠? 니깐 놈이 천생 각회지 별거냐 뭐 이러고 있죠. 뜻풀이 이런 것들은 그냥 참고만 해두세요. 자, 그러나 신탁회사에서 돈이 되는 날, 됐죠? 돈이 나오는 날, 웬 처음 보는 청년 하나가 초시의 앞을 가리며 나타났다. 됐죠? 그는 딸의 청년이었다. 딸의 약혼자가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뒤에 나오는 얘기지만 아버지가 정보를 줬잖아. 근데 돈을 아버지한테 안 맡겨요. 아버지를 통해서 투자를 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알아서 해요, 그냥. 아버지를 이렇게 쓱 또 빼는 거죠. 자, 딸은 아버지의 손에 단 1전도 넣지 않았고 꼭 그 청년이 나서 돈을 쓰며 처리하게 하였다. 됐죠? 음. 아버지를 거치지 않아요. 아버지를 신뢰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아버지를 신뢰하지 않는 모습. 그렇죠? 정보는 아버지한테 받아놓고. 자, 처음에는 팩 나오는 노여움을 참을 수가 없었으나 당연히 처음에는 화가 나겠죠. 기껏 정보를 알려줬더니 나를 빼고 그죠? 하지만 며칠 밤을 지내고 나니 적어도 3천 원의 순이익이 5, 6만 원은 될 것이라. 3천 원이면 한 3억 될 거고 5, 6만 원이 이제 50억 뭐 이렇게 되는 건가 보다. 대략 그 정도 되나 보다. 됐죠? 몇십억이 되는 거지. 됐죠? 여튼 만원 하나쯤이야 어디 가겠냐? 10,000원 하나쯤은 나한테 주지 않을까? 됐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이놈 봐라 라고 생각했죠. 딸을 보면서 나를 빼고 괘씸하네 했지만 그래 이게 대박이 나면 그래도 정보를 내가 준 건데 나한테도 돈을 좀 주겠지 라는 생각에 안초시는 으슬으슬 그 이를테면 사위 녀석 격인 청년의 뒤를 따라 나섰다. 됐죠? 내면의 심리를 이렇게 좀 서술하고 있죠. 뭐 요쯤에서 한 번쯤 얘기하는 거지만 작품 외부의 서술자가 인물의 내면 다 서술하고 있죠. 전지적 작가 시점인 거. 됐죠? 내려갑시다. 자, 1년이 지났다. 모두 꿈이었다. 꿈이라기에는 너무나도 악한 꿈이었다. 3천 원어치 땅을 사놓고 날마다 신문을 훑어보며 수소문을 해도 거기에는 항구가 지어진다는 말이 신문에도 소문에도 나지 않았다. 자, 용당포 다사도에서는 땅값이 30배가 올랐니 50배가 올랐니 하고는 졸부들이 생겨났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다른 지역에서는. 근데 여기서는 아무 소식이 없고요. 나중에는 역시 이것도 박희환 영감을 통해 알고 보니 그 주변에 모 씨에게 박희환 영감부터 속아 떨어진 것이었다. 이 관변 모 씨라고 부르는 요 사람이죠. 얘가 사기꾼이에요. 무슨 내용이냐? 축항 후보지로 측량까지 하기는 했는데 무슨 결정으로 인해서 축항이 중지됐어. 너무 기민하게 거기에다 땅을 샀던 그 모 씨가 그 땅이 처치가 곤란하여 꾸민 연극이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자, 봅시다. 처음에 여기에 항구가 지어질 거라는 소문이 있었어. 팩트. 됐죠?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측량까지 했어. 여기까지 사실. 그렇죠? 그래서 그 측량까지 했을 때 모 씨는 이미 땅을 샀다고. 됐죠? 어. 모 씨가 땅을 이미 샀어요. 그쪽에.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취소됐어. 됐죠? 그러면 이제 모 씨는 그 땅을 악성 재고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야? 헛소문을 퍼뜨려요. 됐죠? 그래서 박희연 영감이 속아 넘어간 거고 그 박희연 영감의 소식을 들은 안초 씨도 속아 넘어간 거고 그걸 딸에게 전달해서 딸이 돈을 투자해서 날리게 된 거고. 괜찮습니까? 이 시간 순서 조금 보셔야 돼요. 시간 순서. 대신에 B로 묶여있는 이 부분. 됐죠? 내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그 사건의 모든 순서를 되게 짧게 압축했죠? 어허, 사건의 전말을, 됐죠? 요약적으로 제시한 거죠? 됐나요? 음. 별 문제 없죠? 내려가겠습니다. 자, 돈을 쓸 때는 1원 한 장도 만져보지 못했지만, 됐죠? 맞잖아. 다 그 청년을 통해서 했잖아. 근데 벼락은 초시에게 떨어졌다. 아, 아빠 때문에 막 이거잖아, 지금. 됐죠? 서너 끼씩 굶어도 밥 먹을 정신도 나지 않았거니와 밥을 먹으러 들어갈 수도 없었다. 그쵸? 안초시는 지금 안경화를 볼 면목이 없는 거죠. 딸, 음, 만나볼 면목이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 자신의 그냥 좌절감이 될 수도 있죠. 절망감.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느냐? 재물이란 게 친자 간의 의리도 배추 밑돌이 하듯 하는 건가? 배추 밑돌이라고 하는 게 배추 이렇게 잘라내는 거잖아. 배추 썩둑 자르는 거. 그렇게 그냥 단칼에 이렇게 잘리는 건가? 라면서 탄식할 뿐. 요게 이제 마찬가지죠. 세태에 대한 비판인 거예요. 물질 만능, 세태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부모 자식도 없어요. 돈을 앞에 두고. 작가 의식이 반영됐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안초시의 이 말에는 작가의 주제의식이 반영된 말인 거지. 넘어가도 되겠죠? 자, 밥보다는 술, 담배가 그리웠다. 물론 안경다리는 당연히 못 고쳤죠. 그러나 이제는 50전은커녕 단 10전도 얻어볼 길이 없다. 됐죠? 이제 완전히 끊어졌죠. 딸 못 보지 이제. 다음 장면 갈게요. 자, 추석이 가까워서 날씨는 해마다 그때와 같이 맑았다. 하늘은 천리같이 튀었는데 조각구름들이 여기저기 널리었다. 그렇죠? 어떤 구름은 깨끗이 발에서 말린 옥양모처럼 흰빛이 눈부시다. 여기 묶어주시면. 자연은 아름답죠. 안초시의 처지, 됐죠? 인물의 처지와 대조적인 자연의 광경이네요. 비극성 심하죠. 안초시의 모습이 더 초라해지잖아요. 그렇죠? 안초시는 이번에도 자기의 때 묻은 적삼이 생각났다. 여기서 적삼은 옷입니다. 자기의 그 낡은 옷이 생각난 거야. 그러나 이번에는 소매 끝을 불거나 떨지는 않았다. 됐죠? 여기 이렇게 털어내거나 하지 않았다고. 고요히 흘러내리는 눈물을 그 더러운 소매로 닦았을 뿐이다. 됐죠? 삶의 의지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다시 이제 마무리하면은 이제 이런 좌절감 때문에 자살을 하고 근데 그 자살을 한 거를 알고 박희환 영감이 이제 안경화를 찾아가서 막 뭐라고 하는 거야, 이제. 너희 아버지한테 그러면 되냐? 뭐 이러면서 이제. 어. 근데 이제 안경화도 이제 가관인 게 뭐냐면은 안경화도 박희환 영감이 이걸 세상에 알리겠다. 안초시가 자살했다고 했더니 이제 안경화가 그거를 말려요. 그것만큼은 말아주세요. 제 체면이 있잖아요. 막 이러거든요. 실제로.
이게 실제 안경화가 내뱉는 그 워딩이에요. 체면이라 그랬나? 무슨 제 면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나의 사회적 지위가 있는데 아버지가 자살했다고? 아버지가 돈이 없어서? 이거 내가 쪽팔리다 이거지. 그죠? 그랬더니 이제 박희환 영감이 거기에 더 열받아요. 너는 지금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요? 라고 했더니 이제 그러면은 아버지 이제 옷 맞춰 수의로 좋은 옷 맞추고 장례식 엄청 크게 해라. 그 아까 얘기했던 그 보험료 있죠, 보험료. 보험금. 그 보험금 싹 다 그 장례식에 집어넣어라. 이렇게 된 거야. 안 그러면은 너 내가 다 까발린다. 안경 알았다고. 알았다고. 하고 나서 이제 마지막 장면에 박희환 영감이랑 이제 서참이랑 둘이서 이제 술을 주고받으면서 이제 막 사람들 막 씹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에잉짓 절 그죠? 가식 덩어리들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이러면서 이제 진정으로 이제 안초 씨의 죽음을 슬퍼하고 안초 씨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거는 둘밖에 없죠. 요런 마무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 없죠. 오케이. 여기까지 잡아두시고요. 뒤에 텍스트 더 없죠? 여기가 끝이죠? 오케이. 자, 시간 드릴 테니까 문제 지금 바로 해결해 보세요. 자, 문제 봅시다. A와 B에 대한 설명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 무조건 이거 잘라놓고 가세요. 음, 그죠? 요거는 지금 두 바퀴를 돌려야 되는 겁니다. A 보고 그 다음에 걸러낼 거 걸러내고 나머지 B 뭐 이렇게 보는 겁니다. 됐죠? 자, 근데 A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요소가 두 개죠. 외양 요소가 있는가? 됐죠? OX인 거고 여기서 이미 X면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A의 외양 요소 있니? 외양 요소 없어요. 그렇죠? A의 외양 요소 자체가 없어요. 괜찮죠? 그 성격이고 나발이고 뭘 생각을 해. 외양 요소가 없는데. 그렇죠? 탈락되는 거라고. 그렇죠. 자, A는 대화와 서술을 통해, 대화와 서술 있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맞고, 인물 간의 갈등. 안경화랑 안초시랑 둘이서 갈등하잖아. 요거 일단 맞네요. 그럼 살려놔야겠네. B는 아직 안 봤지만. 됐죠? 자, A는 작품 속 서술자가 사건에 대해 평가한다. 얘들아, 이거 지금 뭐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작품 속의 서술자가 사건에 대해 평가한다고. 서술자가 사건을 평가하는 거 우리는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얘기해요. 되셨나요? 어떤 장면에 대해서 평가하고 자신의 견해를 드러내는 거. 됐죠? 이게 뭔지는 아셔야 돼요. 이게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이게 뭔지는 아셔야 됩니다. 됐죠? 자, 날아가고. 자, A는 시간의 흐름의 역행. 마찬가지죠?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이게 무슨 내용? 역순행적. 그렇죠? 얘기하는 거죠. 역순행적 구성. 날아가고 향토적인 소재를 통해 향토적인 소재? 됐죠? 시골 느낌, 고양이 느낌이 나는. 됐죠? 그런 거 없죠? 됐습니까? 뭐야? 2번. 자, B 볼게요, B. 요약적 서술을 통해. 맞죠? 아까 사건의 여러 기간, 1년 동안 벌어졌던 일이잖아, 지금 사실. 1년 사실 이상이겠죠? 그 전부터니까. 그거를 사건의 전부. 됐죠? 음. 안초 씨가 사기를 당하게 된 그 내력에 대해서 요약적 서술하는. 이렇게 체크하면 둘 다 맞는 거. 문제 없죠? 다음 문제 갈게요. 2번이 정답이었고요. 27번. 자, 기억에서 미음에 해당하는 거. 이제 요거 보실 때 항상 이겁니다. 만약에 미음이잖아. 여기만 보는 게 아니라 요 장면 전체 한 요 정도까지 앞뒤 맥락으로 읽어주셔야 돼요. 됐습니까? 그 밑줄 친 이 부분만 가지고는 인물의 상황이나 정서 이런 거 알기 힘들어요. 됐죠? 어. 앞뒤 같이 읽어주는 겁니다. 자, 기억. 형편이 어려운 안초시를 인색하게 대하는 딸의 모습. 기억이 어디였니? 아, 셔츠 안경 딸이 뭐 이거죠? 돈 안 주는 거? 괜찮습니까?
돈 안 주는 거. 오케이. 그러면 안초시를 인색하게 대한다. 단어 하나만 좀 체크하고 갑시다. 이런 거. 괜찮죠? 인색하다. 되게 넉넉하게, 됐죠? 후하게 대접해주지 않는 거 얘기하는 거죠. 인색하다. 자, 저렴한 안경다리는 사지 않겠다는 안초시의 자존심. 자존심 또는 고집 둘 다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싼 걸로 할 수도 있었으나 안 하고 말지 뭐 이거였잖아. 넘어갈게요. 자, 안초시가 전해준 이야기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는 딸의 모습. 지가 먼저 물어봤대잖아. 괜찮죠? 됐죠? 내려갈게요. 안초시의 수고로움을 덜어주려는 이런 효녀라고요? 아니죠? 딸의 심리 설명하자. 뭐겠어? 청년을 왜? 아버지를 믿지 않는 거죠. 그죠? 이게 맞는 말이 되겠죠? 아버지를 믿지 않는 그런 딸의 심리다.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 거 예상 밖의 결과로 딸과 마주할 자신이 없는 안초시의 모습. 문장 좋네요. 됐죠? 뭐 여기에 말고 이제 미음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적인 걸로 봤을 때 뭐 좌절감 이런 거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절망감 상관없고요. 자, 마지막 거 아까 우리 박스 안에 있었던 건 다 봤으니까 갑시다. 자, 딸에게 출자를 권유하는 수작으로 보아까지도 보셔야 돼요. 이런 장면이 있었는가? 됐죠? 근데 여기서 말씀을 드리자면 모의고사였다면 여기까지는 어지간하면 맞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여기 큰 따옴표 요거 있죠. 그렇죠? 큰 따옴표. 그러니까 요 부분은 본문의 이 장면을 인 거거든. 그러니까 본문에 이 장면이 없으면 이거 따옴표 표시를 안 하죠. 그죠? 그러니까 본문에 이 장면은 있어요. 단, 요런 부분 보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누가 누구에게는 조금 판단해 주셔야 돼요. 괜찮습니까? 됐죠? 요거는 지금 어디까지나 모의고사에서의 영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누구에게를 바꿔서 묻는 경우가 고전소설에 좀 있어요. 왜냐면 고전소설에도 너네 그 부분 잘 안 읽거든. 왜냐면 가뜩이나 한자어 막 이런 거 많아서 짜증나니까 대충 읽어요. 뭐 맞지? 넘어간다고. 근데 A가 B한테 한 게 아니라 B가 A한테 한 거야. 뭐 이런 경우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만 주의. 자, 뒤에 안초시는 건설 사업이 확장된 부지에 빠르게 투자하였겠군. 안초시는 투자하지 않았어요. 괜찮습니까? 안초시는 정보를 딸에게 알려줘서 딸인 안경호가 투자한 거지 안초시는 투자하지 않았어. 괜찮습니까? 확정된 뭐가? 확정 뭐가 확정돼? 확정된 부지가 확정된 부지에? 이것도 틀렸죠. 맞죠? 확정된 부지도 틀렸죠. 괜찮나요? 되시죠? 1번이 잘못된 거, 뭔가 잘못된 게 맞네요. 자, 다음 거. 안초시가 50배 이상 순이익이 날 거라고 장담하며 부추기는 모습에서. 여기까지가 본문의 장면이란 뜻이에요. 본문의 이 장면에서 한탕주의. 괜찮죠? 한탕주의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자, 안초시의 딸이 연구소에 집을 담보로 3천만 원을 마련한 것은 투기 열풍과 관련이 있겠군. 그쵸. 빚을 내서라도 땅 투기를 하잖아, 지금. 그렇죠? 요즘이랑 크게 또 다를 게 없네요. 빚을 내서 무슨 뭐 코인 사고 막 이런 거. 그렇죠? 자, 모 씨가 축항 후보지에 대해 연극을 꾸민 것은 자신의 피해를 사기로 만회하기 위함. 뭐 크게 문제될 거 없네요. 안초 씨가 친지간의 의리도 배추 밑돌이 하듯 한다라고 탄식하는 모습. 요거는 보기 되게 좋다. 5번 보기는 되게 좋네요. 잘 한번 봐두세요. 자, 이 모습이 결과적으로 물질 만능주의의 어두운 모습에 대한 탄식이고 비판이고 부정적 인식이고 괜찮습니까? 이 정도까지도 받을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주제랑 관련이 있는 거기 때문에 5번은 조금 주의해서 정리해 두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됐나요? 오케이,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네요.